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여행이 더 안전하고 덜 피곤해지도록 옆에서 같이 걸어드리고 싶은 여행. 길잡이입니다.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 달 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한 여행. 새 옷도 사고, 손주들 줄 선물도 정성껏 챙기고, 공항에 갈 택시도 전날에 미리 예약해놨습니다. 드디어 출발 당일. 공항에 도착해서 줄을 한참 서서 기다렸는데, 보안 검색대 앞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손님, 이 신분증으로는 탑승이 어렵습니다. 다른 서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확인 수수료 $45를 내셔야 합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지죠. 지금 뒤에는 사람들이 줄 서서 눈치를 주고 있고 앞에는 직원이 카드기를 들고 서 있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카드 내밀고 결제부터 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마음속에서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시니어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이야기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날짜만 조금 지나면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가족에게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2026년 달력은 한 장 바뀌는 것뿐이지만 공항과 하늘길의 규칙은 예전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 팁이 아닙니다. 이걸 몰라서 돈을 잃고 여행 자체가 틀어지는 일을 막기 위한 현실 점검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 정부 발표, 항공사 약관, 공항 공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시니어 눈높이에 맞게 최대한 쉽게 풀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 괜히 $45, $90 같은 돈을 허공에 날리실 일은 훨씬 줄어들고 공항에서 왜 나만 하는 억울함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여행 준비가 훨씬 단순해지고 무엇보다 막연한 불안이 꽤 가벼워지실 겁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메모지와 펜 하나 꺼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6년 시니어 해외여행 생존 이야기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교민과 가족들이 드나드는 곳, 미국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자녀분들이 요즘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겁니다. 엄마, 내년부터는 리얼 아이디 없으면 비행기 못 타. TV 뉴스나 인터넷에서도 금색별 박힌 운전면허증 이야기, 리얼 아이디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에겐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국 여권을 들고 미국에 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냥 여권이 답이다. 문제는 미국 안에서 국내선을 탈 때입니다. 국제선도 아니고 미국 안에서만 타는데 여권까지 들고 다니기 번거롭네. 오늘은 그냥 다른 신분증만 들고 나가자. 이렇게 생각했다가 $45를 덜컥 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도 있습니다. 가상의 이름을 붙여서 이 할머니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한국에서 미국에 들어올 때는 당연히 여권을 가져오셨습니다. 한 달쯤 자녀 집에서 머무르다가 플로리다로 따뜻한 햇볕을 쬐러 국내선을 타고 가기로 하셨죠. 이번에는 미국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니까 여권은 숙소에 두고 가볍게 다른 신분증만 들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보안 검색대에서 직원이 말합니다. 손님, 이 신분증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추가 신원 확인 절차를 하셔야 하고 수수료는 $45입니다. 어쩔 수 없이 결제를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수수료가 10일만 유효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2주 뒤 돌아오는 길, 같은 공항에 갔더니 이번에는 또다시 $45를 내라고 합니다. 왕복으로 $90. 우리 돈으로 1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그냥 여권을 안 들고 나간 대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실 때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 갈 때, 미국 안에서 비행기를 또 타실 때, 심지어 조금만 이동하는 국내선이라도 여권을 내 몸의 일부처럼 여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갑 안에 신용카드보다 휴대폰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여권입니다. 나이 들어서 깜빡할까봐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행용 작은 가방 하나를 아예 여권 가방으로 정해두시고 여행 기간 내내 몸에서 떼어놓지 않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이 한 가지만 지키셔도 2026년 이후 미국 여행에서 벌금 내실 일, 공항에서 얼굴 붉히실 일이 절반은 줄어듭니다. 이제 시선을 대서양 건너 영국과 유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런던, 스코틀랜드,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이 지역으로 가는 길에도 보이지 않는 문턱이 하나씩 생기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입니다. 예전 상식은 이랬습니다.
한국 여권이면 영국은 그냥 비자 없이 관광 갈 수 있어. 지금도 겉으로만 보면 그 말이 크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간에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바로 영국 전자여행허가 ETA입니다. 예전에는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하다가 직원에게 다음부터는 미리 신청해 오세요 정도의 안내만 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ETA 승인이 안 된 여권이라면 애초에 비행기 탑승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공항에 도착해서 신청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출발 며칠 전에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나는 영국 시내에 나가지 않고 히스로 공항에서 바로 환승해서 프랑스로 갈 계획이라고 해도 항공사나 노선에 따라 ETA가 없으면 출발지에서 탑승을 아예 막을 수 있습니다. 영국 땅을 밟느냐 안 밟느냐보다 영국 공항을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조용히 바뀌는 것은 공항세입니다. 특히 영국은 2026년 4월 이후 일반석은 그대로 두고 비즈니스석 이상만 세금을 크게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했으니 이제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니까 편하게 비즈니스 한번 타보자. 이렇게 마음먹고 표를 끊으셨다가 카드 명세서 보고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표값도 비싼데 거기에 붙는 세금만 30만 원, 40만 원이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이후에는 런던 공항으로 바로 들어갈지 아니면 파리, 암스테르담, 더블린 같은 다른 도시로 들어갈지 입국 공항 자체를 비교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금 둘러가더라도 세금과 경유 시간을 합쳐 계산해보면 오히려 다른 도시로 들어가는 것이 더 싸고 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유럽 본토로 돌려보겠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예전에는 입국 심사줄에 서서 간단한 질문 몇 개 하고 직원이 여권에 도장을 쾅 찍어주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도장 대신 기계가 우리 얼굴과 손가락을 저장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공항에 내리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무인 키오스크들입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카메라 앞에 서서 얼굴 사진을 찍고 기계가 안내하는 대로 손가락 4개의 지문을 찍어야 문이 열립니다. 여기서 특히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키가 작아서 화면이 너무 높게 느껴질 수도 있고 손가락 관절이 안 좋아 정확한 위치에 대기 힘들 수도 있고 지문이 옅어서 인식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는 냉정하게 다시만 반복하고 뒤에서는 줄 선 사람들이 눈치를 줄 수 있습니다. 몸은 힘들고 마음은 급해지고 혈압도 괜히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줄이 밀려도 뒤에서 눈치를 줘도 나는 천천히 내 속도대로 해도 된다. 기계가 말을 안 듣고 어려우면 손을 들고 직원에게 천천히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유럽 공항에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돕는 안내 요원이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참고 넘기려 하지 마시고 나는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 승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헷갈리는 것이 유럽 여행허가 ETIAS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지금 당장 신청 안 하면 유럽 못 간다는 식의 문구가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행 시기와 방식이 계속 조정되고 있고 무엇보다 만 70세 이상 시니어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틈을 노리고 지금 신청 안 하면 큰일 난다면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대행 수수료를 떼어가려는 사이트들도 생겨납니다. 나는 70세가 넘었는데도 돈을 내라 한다. 이런 사이트를 보시면 일단 창부터 닫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서류라면 항공사나 대사관, 공식 사이트에서 충분히 안내가 나옵니다. 급하게 카드 번호부터 입력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조금 더 멀리 돌려 남미로 가보겠습니다. 은퇴 후 버킷리스트로 남미 일주나 아마존 크루즈를 꿈꾸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한때 한국 여권에 관광 비자를 요구하지 않던 시기가 있었지만 다시 전자비자를 요구하는 쪽으로 돌아섰고 이 흐름이 2026년에도 이어집니다. 신청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 잔고 증명, 왕복 항공권 정보, 여권 사본, 비자 수수료 등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크루즈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나는 배 타고 지나가다 잠깐 내렸다 탈 건데 굳이 비자가 필요할까? 하지만 항구에서 내리려는 순간 비자가 없으면 내리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상에서만 구경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미 크루즈를 꿈꾸신다면 들르는 나라들이 관광 비자를 요구하는지
전자비자 신청이 필요한지 출발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공항과 국경을 넘는 이야기에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의 한저가 항공사가 독특한 문화로 유명했습니다. 좌석 번호 없이 먼저 타는 사람이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이었죠. 출발 몇 시간 전에 공항에 나가서 최대한 빨리 줄 서고 넓은 통로 쪽 자리를 선점해서 뿌듯해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런 방식이 점점 사라지고 다른 항공사들처럼 처음부터 좌석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편해 보입니다. 24시간 전 알람을 맞춰놓고 체크인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고 공항에 조금 늦게 가도 내 자리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앞쪽 자리, 다리 공간이 넓은 자리, 창가나 통로에 이른바 명당 자리는 모두 돈을 더 내고 사는 권리가 됩니다. 비행기 안에서 빨리 내리고 싶으시면 그 권리를 조금 더 내고 사셔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체형이 큰 승객에게 있었던 배려 정책도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몸집이 커서 옆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걱정되는 승객이 미리 좌석 2개를 예매한 뒤 비행기가 덜 찼다면 나중에 한 좌석 요금을 환불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좌석 지정제와 만석 운항이 늘어나면서 자리가 남는 경우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편하게 타고 싶으면 두 좌석 값을 다 내라는 방향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이 직접 두 좌석을 예매하실 일은 많지 않겠지만 가족 중에 이런 상황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배터리입니다.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에게 2026년 이후의 규정은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핵심 숫자는 하나입니다. 300W의 많은 항공사가 리튬 배터리 용량을 이 기준을 중심으로 강화하고 있고 이를 넘기면 기내 반입과 위탁에 큰 제약을 두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힘 좋고 오래가는 스쿠터일수록 배터리 용량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공항까지 어렵게 스쿠터를 끌고 갔는데 체크인 카운터에서 이 배터리는 용량이 규정을 초과합니다. 배터리를 떼어두고 가시거나 기기를 두고 가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 순간부터 여행 전체 일정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준비는 집에서 스쿠터를 천천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배터리 표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숫자들을 돋보기로 보시면 우아프아라는 표시가 있을 겁니다. 그 숫자가 300을 넘는다면 제조사에 연락해서 비행기용 작은 배터리가 있는지 항공사에 미리 문의해서 어떤 서류와 조건이 필요한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은 공항 현장에서 처음 듣는 것입니다. 집에서 미리 한 번만 확인해 두셔도 큰 낭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더 조심해야 할 것들 위주로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2026년에 우리 편을 들어주는 변화도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승객 보호 규정이 강화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비행기가 3시간, 5시간, 7시간 늦어져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많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과 샌드위치 쿠폰, 다음 비행기로의 재예약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더 명확해집니다. 미국 국내선은 3시간 이상, 국제선은 6시간 이상 지연되면 승객에게 선택지가 생깁니다. 저는 오늘 이 여행을 포기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낸 항공권 값을 전액 환불해 주십시오. 쿠폰이 아니라 돈으로 돌려주십시오. 이것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권리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환불도 나중에 알아서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카드 취소나 계좌 환불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행기가 크게 늦어졌을 때는 무작정 기다리거나 쿠폰만 받는 것이 당연한 줄 알지 마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환불 기준에 해당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가 화장실이 넓은 대형 기종을 골라 일부러 그 비행기를 택했는데 출발 며칠 전에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기종을 바꿔 화장실이 좁은 작은 기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가야 하니까 하며 참고 타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상황도 상당한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접근성이 떨어지고 휠체어 이용에 큰 불편을 주는 기종 변경이라면 단순히 편의가 조금 줄어든 것이 아니라 건강과 존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보는 것이죠. 이럴 경우 이 조건으로는 탑승이 어렵습니다. 예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원합니다. 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많은 눈물을 만드는 여권 유효기간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 날짜보다 나중에만 만료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예를 들어 여권 만료일이 2026년 7월이고 여행 출발일이 2026년 2월이면 얼핏 보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여행이 끝나는 날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자기 나름의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실제로 공항 카운터에서 오늘은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공항에서 처음 듣고 캐리어를 옆에 둔 채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매년 나옵니다.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어제라도 여권 바꾸러 갔을 텐데 하는 후회도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서랍 속에 있는 여권을 한번 꺼내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떠나고 싶은 여행 날짜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 그 시점 기준으로 여권 만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 남아있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애매하다 싶으면 미리 여권 재발급을 해두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준비는 번거롭지만 공항에서 돌아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제 법과 규정 이야기에서 한 발 내려와 공항 현장에서 벌어지는 눈치 싸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SNS에는 집 요금 아끼는 꿀팁이라면서 목베개 안에 솜을 빼고 옷을 꽉꽉 넣어 가방 대신 쓰는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젊은 친구들이 재미삼아 찍어 올린 걸 보고 저거 괜찮네. 나도 한번 해볼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보안 검색대에 들어오는 3D 스캐너는 점점 더 정교해집니다. 이 기계는 겉모습뿐 아니라 안쪽의 밀도와 형태를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폭발물이나 위험물을 잡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목베개 안에 옷가지가 뭉쳐 있으면 화면에는 이상한 유기물 덩어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 요원은 당연히 그 물건을 따로 꺼내보라고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베개 지퍼를 열고 속옷과 양말을 하나씩 꺼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짐 몇 킬로그램 아끼려다가 체면과 기분을 한꺼번에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짐은 조금 줄이되 규정을 억지로 피해가는 꼼수는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방은 정직하게 허용 범위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싸는 쪽을 함께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약 때문에 아이스팩을 들고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뇨 때문에 인슐린을 가지고 다니거나 온도에 민감한 약을 챙길 때 아이스팩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문제는 공항의 액체 규정입니다. 액체는 100ml를 넘으면 반입이 안 되고 얼음팩이 녹기 시작하면 고체인지 액체인지 애매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건 녹았으니 버리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의료 목적이라면 조금 더 유연하게 보는 방향으로 규정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안 요원이 무심코 이건 안 됩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이건 제 필수약을 위해 필요한 의료용 냉각팩입니다. 라고 설명하셔야 합니다. 영어가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지인이 미리 써준 메모를 아이스팩에 붙여두셔도 좋습니다. 메디컬 유스 언리, 인슐린 스토리지 같은 문구를 크게 붙여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약은 결국 내가 지켜야 합니다. 또 하나는 면세점 미로입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 갑자기 앞이 화려해지죠. 양쪽으로 늘어선 향수, 술, 초콜릿, 화장품들. 출구는 보이지 않고 계속 돌아가야만 게이트가 나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공항과 면세점이 함께 만든 일종의 설계입니다. 검색대를 통과한 승객은 안도감과 함께 경계심이 풀어지기 쉬우니 그때 지갑을 열도록 동선을 일부러 구불구불하게 만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다리입니다. 무릎과 허리가 좋지 않은 시니어에게는 이 미로 같은 동선이 게이트에 도착하기도 전에 체력을 다 써버리게 만드는 코스가 됩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작은 요령은 화려한 진열대 대신 바닥을 보는 것입니다. 면세점 구역 바닥에는 부드러운 카펫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로 타일이나 다른 무늬의 바닥이 지름길처럼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검색대를 막 지난 직후 한쪽 구석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쇼핑구역을 건너뛰고 바로 탑승구층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갑보다 다리가 더 소중합니다. 쇼핑은 기운이 남아있을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 비행기 안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행기 밥은 왜 이렇게 짜고 맛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단순히 기분 탓은 아닙니다. 높은 고도에서 공기가 건조하고 기압이 낮은 환경에서는 혀가 맛을 느끼는 능력이 평소보다 떨어집니다.
특히 짠맛과 단맛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항공사에서는 지상에서 조리할 때 일반 식당 음식보다 소금과 설탕을 조금 더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혈압과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 시니어분들에게는 이 작은 차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의외의 도구가 등장합니다. 바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입니다. 비행기 엔진에서 나오는 지속적인 저주파 소음이 우리의 미각을 더 무디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소음을 줄여주면 혀가 맛을 느끼는 능력이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기내식이 나왔을 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헤드폰을 쓰고 조용한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 맛이 없어서 소금을 더 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고 같은 음식이라도 덜 자극적으로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귀가 편해지면 입맛도 돌아오고 건강도 함께 지키게 되는 셈입니다. 꼭 비싼 제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귀를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장비 하나가 몸 전체를 덜 피곤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미국 갈 때는 무엇보다 여권입니다. 국내선이든 국제선이든 운전면허증만 들고 가도 되겠지 하는 생각은 $45 수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권은 여행 내내 몸에서 떼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챙기셨으면 합니다. 둘째, 영국과 유럽을 가실 분들은 앱과 사전 허가입니다. 영국 ETA, 유럽의 새로운 출입 시스템은 모두 집에서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공항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자녀와 상의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훨씬 편안합니다. 셋째, 전동 스쿠터와 휠체어는 배터리 숫자 300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터리에 적힌 WH 숫자를 보고 300을 넘으면 집에서 제조사와 항공사에 미리 문의해서 대안을 찾아 두셔야 합니다. 넷째, 비행기가 크게 늦어졌을 때는 쿠폰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이상 지연이면 여행을 포기하는 대신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는 한 번 더 내 선택지는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용기를 내보셨으면 합니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준비해서 떠나느냐가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더라도 규정을 미리 알고 가는 사람은 여유를 챙길 수 있고 모른 채로 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돈과 기운을 함께 잃게 됩니다. 여러분의 2026년 여행이 걱정 반, 설렘 반이 아니라 준비된 설렘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배터리 하나 때문에, 바코드 하나 때문에, 도장 하나 때문에 소중한 추억이 망가지는 일은 가능하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하나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 친구분들께도 이렇게 한마디 전해주세요. 야, 내년에 공항 갈 거면 이런 것들 미리 챙겨야 한대. 좋은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모두를 더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다치지 않고 늘 즐겁고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 여권 사이에 슬쩍 끼워둘 만한 알짜 정보 한 장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